안녕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의 명수원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네, 오늘 정치적인 압박, 또 굶주림,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서 북한을 탈출한 우리 탈북민들이 거의 2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탈북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많은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우리 남한 사람하고의 동화 문제도 그렇고 또 자기들끼리의 화합 문제 쉽지 않은데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세터민을 고용하는 기업도 많고요. 또 세터민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요. 사실 뭐 함흥냉면, 또 평양 운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뉴경옥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탈북민이면서 또 같은 그 세터민들을 열심히 돕고 계신 분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함흥냉면, 평양 온반, 개성보쌈까지 보기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도는 북한 전통요리 학자,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이해란 교수. 그녀가 이처럼 북한 요리의 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녀 자신이 북한을 탈출한 세터민 출신이기 때문. 세터민 1호 박사 이해란 교수가 들려주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 함께 들어보자. 네, 어서 오세요.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유명하시죠? 북한 전통음식연구원장 이해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북한, 이게 아까 북한이라고 그러셨네요. 능라 전통문화, 전통음식문화 평생교육원. 네, 이름이 좀 긴데 그래서 그냥 줄여서 능라 교육원 원장이신데요. 지난 8월에 문을 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2009년도에 그 사단법인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 전통음식문화연구원 부설로 이제 탈북자들을 위한 직업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쪽에 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돼야 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취업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소통의 문제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일할 때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그 음식문화연구원에서 부설로 능라 전통음식문화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교육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도 좀 많이 창출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누구나 다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 되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음식문화평생교육원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교육을 해서 미래의 통일의 여건으로서 또 북한 주민들에게 남쪽 사회의 산업 또 그 문화 또 뭐 기업 문화 또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럼요. 지금 현지 상태에서 같이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업훈련 교사들을 양성을 할 목표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 원장님 아까 능라가 어떤 뜻인가요? 그 능라는 그 평양에 이제 대동강에 이 한강에 왜 여의도라는 섬이 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대동강에도 능라도라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여의도보다는 면적이 좀 작지만 여의도보다는 훨씬 저는 더 좋은 풍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능라도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유명한 올밀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부병로. 그래서 그게 병풍같이 올밀대를 병풍으로 하고 있는 능라도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래서 평양 하면 옛날에는 이제 평양의 또 다른 이름이 류경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류경. 예, 그래서 버들류자의 경치경자인데 그러니까
평양에 그렇게 능수보들이 아름다워서 유경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능라도는 이제 그 능수보들이 아주 휘늘어진 그 모습이 비단을 짜놓은 것 같다는 의미에서 비단 능자에 건물 나자를 써서 능라도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평양의 저는 핵심, 평양의 중심 능라도에서 이제 이름을 따다가 그 학교에 이제 학교를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말 통일이 된 다음에 여기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통일이 된 다음에는 능라도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쟁력 있는 요리학교를 하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요리학교. 그러면 한식 세계화에도 뭐 기여할 것 같고 그 한식 세계화는 우리가 음식을 많이 파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세계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그 정말 아주 뛰어난 음식 그 조리 기술을 가르치는 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는 데서부터 우리 음식도 알리고 조리법도 가르쳐줘서 세계에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능라도에 그런 아름다운 요리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면 한식 세계화에도 많이 기여가 되지 않을까. 아이고, 참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으로서 그 꿈이 정말 아주 야무지고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꿈인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런 꿈조차 없으면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니까. 아, 근데 원장님께서 원래 그러면 그 음식에 관련된 어떤 공부나 뭘 하셨었나 봐요. 네, 제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북한에 있을 때 이제 그 경공업대학에서 저는 식품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제 뜻은 아니었지만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는 평양이 고향인데요. 제가 11살 낳은 해에 저희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들 짐을 다 싸가지고 저희를 추방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추방당에서는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 꿈을 좀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교 추천이 좀 잘 안 됐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학을 어떻게 전공을 하게 됐고요. 이게 뭐 운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는 평양맥주공장에서 이제 한 17년 동안 김일성한테 올려버리는 뭐 술 만들고 뭐 이런 일을 좀 하셨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다가 저희들이 산골로 쫓겨와서 그 살다가 또 좀 다른 도시로 옮겼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식당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식당에서 한 23년 동안 일을 하시게 되는데 고급 요리사 2구까지 이제 되셔서 음식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년코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갔던 겁니다. 지금 우리 이혜란 원장께서는 우리 탈북민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성공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굉장히 그런 걸로 인해서 큰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사실 너무 가분한데요. 더 잘하라는 격려로 그냥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해마다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0명 안짝으로 그 여성의 뭐 인권 신장, 그다음에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뭐 노력한 여성 활동가들에게 아마 주는 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이라는 공식 이름인데요.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 근데 사실 저는 용기 있는 여성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우선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이 첫째 용기고, 그렇죠? 어쨌든 앞으로 용기를 더 많이 내라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탈북민 중에서 처음이 아니고
우리 동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 우리 한국 여성 중에서는 처음으로 용기 있는 여성상을 받으셨다는 네, 너무 얘기예요. 황송했으니까. 네. 원장님께서는 한 97년도에 나오신 건가요? 네. 그동안에 뭐 그 고생이란 어떻게 말로 표현 못 하시겠죠. 네, 그냥 황송합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정말 너무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오실 때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좀 나빠서 추방을 당했고, 저기 미국에 저희 할머니가 남쪽에 오셨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저희들하고 91년도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편지 거래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97년도에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데리러 중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저희 사촌 동생이 뭐 책을 썼는데 저희 가족이 상당히 그 정치범으로 또 이제 어디 수용소에 끌려갈 처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탈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일가족 9명이 같이 탈북을 했고요. 친정 식구들 다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탈북을 해서 남쪽에 이제 같이 왔고, 저는 그때 4개월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은 중학교 2학년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그 탈북할 때까지의 북한에서의 생활 좀 말씀해 주시죠. 뭐 다시 이제 되돌아보고 싶지 않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10살 때라고 그랬어요 아까? 11살 때에 네. 평양에서. 그래도 평양이, 저도 평양을 가봤습니다마는 평양이 특별 시민들만 사는 데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근데 거기서 이제 추방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추방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 먹고 있는데 국가보위부에서 이제 갑자기 와가지고 이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 가느냐 그렇게 하니까 양강도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양강도는 원래 없었던 도죠. 58년도에 북한에서 그 행정교육을 개편하면서 그 함경도 일부 지역을 잘라내가지고 만든 데인데 옛날로 말하면 그냥 삼수갑산이에요. 예. 네. 저희 어머니가 막 이혼하시겠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추방 보내려고 온 사람들, 자기는 모른다고 거기 가서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면서 어머니 짐이랑 아버지 짐이랑 따로따로 싸고 애들 짐이랑 다 따로따로 싸가지고 그 짐을 포장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하고 그 보위부 요원들에서 짐을 다 포장을 했어요. 강제로?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어머니는 다 쓰러지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그냥 다 너구리 잃고 앉아 계시고, 바깥에 저희 친척이 찾아왔는데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격리 상태 된 거죠. 근데 가족이 몇 명이었어요? 그때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남매였어요? 부모님하고 네. 4남매? 4남매 중에 맞이? 제 맞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따리다 꿍줘가지고 그 기차에 끌려서 갔죠. 저희들이 이제 양강도 삼수군 간동리라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암담 그 자체예요. 거기는 거의 뭐 중세 같아요, 중세. 전기불도 없죠. 전기불도 없고. 네. 그리고 너무 추워요. 해발 1450m 이렇게 되니까. 겨울에는요, 너무 추울 때는 영하 막 40도 막 이렇게 돼요. 평균 온도가, 겨울에 평균 온도가 영하 28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추워요. 그래서 저는 얼굴이 2번씩이나 얼었어요. 그렇겠어요. 예. 그리고 저희 동생도 막 발에 동상 입어가지고 막 발이 막 이만큼 막 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특발성 궤조라고 이게 이게 뼈가 썩어서 다리가 이렇게 얼어서 있잖아요. 발 같은 거 얼면 이런 걸수염 같은 거 생기잖아요. 네. 그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얼어서 뼈가 썩어서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그거는 계속 썩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거기는 이제 감자 농사 지어서 살아야 되고요. 진짜 먹을 거 감자밖에 없어요. 감자?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자 너무 싫어해요. 여기 너무 많이 처음에 왔을 때 네네. 그 미팔근 그 식당 있잖아요. 네. 미팔근에 들어가면 그게 식당 있죠. 네.
식당.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초대받았는데 네. 사람들이 다 뭐 시키는지 몰라가지고 뭐 시키라고 그러는데 뭐 시키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스테이크를 시켰더니 감자 그 왜 껍질 안 같이 나오죠. 벗기고 막 찐 거 있잖아요. 네. 그 감자 하나 나오고 소고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굶었어요. 그 지겨운 감자가 나와서. 네. 예, 감자 냄새도 지금 어, 아직 좀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그럴 정도로 저희가 감자를 많이 질렸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부스러뜨리면 밥이에요. 그리고 그 반찬 같은 건 못 해 먹어요. 왜냐면 그게 식량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반찬이 그냥 갓을 짜게 김치를 담아가지고 얼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김치우물 2m 깊이를 파거든요. 그래도 너무 추우니까 얼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상당히 짜게 해요. 물을 부어 먹어야 되니까 채소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파다가 거기다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감자밥 그냥 먹거든요. 거기다 소금국 정도 식사죠. 그래서 이제 감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은 여기 뭐 남쪽에 오니까 남쪽 사람들이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서 먹는 게 좋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 를 치러야 되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서 그때 밥 먹고 살았는데 늘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 감자 하나에는 우리 뼈짬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기계가 하나도 없고 다 손으로 밭 떠줘야 되고 그거 농사 지어야 되고 막 진짜 힘들어요. 근데 자기네 집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또 이런 무보수 노동을 되게 많이 시켜요. 학교가 거의 공부 안 하고 계속 일만 해요. 가보니까 학교가 불이 붙었어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어른들이 학교를 짓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2시간만 공부하고요. 계속 학교 지어요. 일을 해요. 그리고 봄날 되면요. 고사리 뜯으러 가야 돼요. 산에. 한 달 동안 고사리 계속 뜯으러 가야 돼요. 가을 되면요. 약초파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농촌동원 가야 되거든요. 이거 뭐 공부가 기본이 아니고 계속 일해요. 네. 너무 지겹죠. 네. 배고프지. 너무 어느 정도 배고팠냐면요.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 갈 때 그 보이부 사람들이 짐을 싸줬잖아요. 우리가 그때 평양에서는 좀 잘 살았으니까 밀가루가 좀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kg 있었는데 이거를 보이부 사람들이 석유통이랑 같이 싸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석유통이 다 쏟아져가지고요. 밀가루에. 그래서 우리가 그 밀가루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아니 막 밀가루가 도착하고 보니까 석유가 다 쏟아져가지고 완전 석유 냄새가 너무 세게 나는 거예요. 석유에 다 쩔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석유 묻은 밀가루를 다 먹었어요. 석유 묻은 밀가루 먹으면 여기 막 석유 냄새가 엄청 올라오고 그렇죠.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럼 머리가 되게 아파요. 근데 배고프면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면서 보니까 사람은 참 안 죽어요. 여기 오니까 뭐 유통기한 뭐 엄청 따지는데 북한에서 석유 묻은 밀가루고 60kg 다 먹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또 가슴 아픈 얘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석유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대학을 추천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남조선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남조선은 뭐 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등록금, 뭐 월사금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정말 신문 배달 뭐 우리가 대체로 거기서 교육받은 거는 신문 배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차라리 돈 벌어서 공부하라 그러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출신 성분이 나쁘니까 대학 추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이 우리 반 학생들 이렇게 모인 장소에서 야, 네가 뭐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가는 줄 알아요? 너희 부모들이 너덜썩하게 살아가지고 대학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못 간다는 어떤
그런 절망보다는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 부모가 너무 너절하게 살았다는 게 너무 창피하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아프다고 이제 계속 집에 있었는데 언제 아이들이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7살 때인데. 막 뛰어놀아야 될 때 계속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학교를 가려고 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때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창피해서 나갈 수도 없고 뭐 살아봐야 뭐 별로 희망도 없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면 자살하면 민족 반역자거든요. 그러면 가뜩이나 우리가 출신 너무 나빠서 너무 어려운데 제가 막 뛰어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 게 농약을 먹고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우아독수라는 살충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머그잔 있죠. 이거보다 상당히 큰 머그잔. 거기 이제 하나를 풀어가지고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이 독약이라는 거는 참 역해요. 그리고 이게 벌써 독성이 있으니까 파란 그 연기가 쫙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에다 가져다 댔을 때 이게 목구멍이 딱 닫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체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드셔가지고요. 똑똑해요, 진짜. 딱 갖다 대는 그 컵을 딱 갖다 이렇게 대는 순간에 매캐한 냄새가 나니까 이 목구멍이 딱 닫혀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눈을 딱 감고 다시 한번 뗐다가 마시면 정말 다 어바이트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그냥 한꺼번에 원샷으로 진짜 다 마셔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쓰러졌는데 한 20분 후에 너무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세상에. 난 뭐 녹약 먹으면 그 자리에서 욱 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한 20분간 텀이 있어요. 뭐 정말 너무 혼자였었잖아요. 근데 걱정되더라고요. 어떡하지, 못 죽으면. 못 죽고 이제 어떻게 어디 장애가 생기면. 막 걱정이 됐는데 한 20분 있다가 제가 정신을 이제 잃고 막 다 막 통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오실 시간이 아닌데 그냥 어떻게 무슨 배고파 정리한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집에. 그 제가 쓰러지고 나서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제 업고 가셔가지고 장을 다 청소를 해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때가 17살 때? 근데 이제 그 후에 탈북하게 된 그 경위, 그 어떤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있었는데 90년 초반에 저희 할머니를 저희들이 찾게 됐고 할머니가 미국에 살고 계신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편지를 이제 거래를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할머니께서 이제 97년도에 저희 가족을 데리러 중국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자꾸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만한 그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냥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바에는 자살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에 가가지고 농약, 쥐약 있죠, 쥐약을 4봉지를 사가지고 다 하나씩 나눠가지고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먼저 하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다 똑같이 할머니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했는데 뭐 저희 어머니는 절대 못 가겠다고 그러셔가지고 뭐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막 부부 싸움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가야 된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 못 가겠다 그러고 막 하루는 막 싸우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당신 빨갱이야 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혁명의 변절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막 소설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막 상황이 막 되고 막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그 탈북했을 때의 과정, 구체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먼저 그 탈북을 하면서 저희도 뭐 보이부에 이제 잡혀서 군인들한테 잡혀서 저도 보이부 직결소에도 잡혀가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네. 지켜주셔서 그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남쪽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사야 43장을 보면 정말 이게 어떻게 그 태초에 우리 가족 이게 탈출 이야기가 거기다 씌워진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족이 이제 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일부가 먼저 탈북을 하는데 또 나오다가 또 잡혀가지고 국경경비대한테 막 잡혀가지고 우리가 막 그 강가 그 자갈밭에서 엄청 매를 많이 맞았어요. 두만강에서. 압록강에서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탈북하기 전에 이렇게 중국에 먼저 건너갔는데 그때 압록강을 건너가시다가 그 당시에는 막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압록강은 상류이기 때문에 이게 경사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상당히 빨라요. 그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시는데 물에 떠내려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그러니까 압록강을 넘었던 그 젊은 친구가 있는데 28살인가 났는데요. 그 친구는 물에서 없어졌어요. 행방불명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이게 그 조그만 바위돌 같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래서 살아남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압록강에서 막 잡혀가지고 막 매 맞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 동생이 막 놔보고 그 이제 그 쥐약 먹을 때가 되지 않았냐. 막 그렇게 이제 했는데 또 중국에서 이렇게 막 던이 넘어와가지고 또 저희들이 막 탈북했고 그 우리 일가족이 먼저 탈북을 했고 또 우리 나머지 가족은 한 달 만에 또 압록강 넘어서 탈북을 해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탈북을 다 같이 못 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4개월 후에 만나게 됐는데 4개월, 한 6개월 후에 만나게 됐는데 야 그때 정말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그 가족이 다시 만나니까 세상에 뭐 부러운 게 없고요. 그냥 가족이 살아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그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그건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9명이라면 부모와 우리 부모님, 그다음에 우리 사남매잖아요. 사남매에다가 우리 올케, 또 저희 아들, 또 우리 조카 그렇게 해서 9명이 탈북을 했는데 정말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자였잖아요. 거기다가 갓난 아기 4개월짜리 아기까지 데리고 탈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남편은 우리 아기 아버지는 못 오셨어요. 제가 탈북한다 하자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부인데도 부부지만 저희 아기 아버지한테도 또 가족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기 아버지가 탈북하는 경우에 우리 또 아기 아버지 우리 시집 또 식구들이 그렇지. 다 잘못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자 그랬는데 야 나 못 가 이렇게 되면 못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또 친정 식구들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기를 솔직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좀 어디 멀리 좀 출장 좀 갔다 오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른 채, 남편 모른 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에 건너가서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저희 애기 아버지가 그날 명절이어서 술을 좀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못 왔어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원장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네네. 북한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제일 처음에 이렇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명훈아 지금까지 북한에 홀로 떨어진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 네.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편지 보면서 너무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지켜준다는 게 구잘나게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늘 편지마다 마지막 말미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 기도드리고 있다. 지금은 뭐 새벽 3시다. 뭐 이런 편지를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북한에서 하나님 몰라요. 기독교가 뭔지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고요. 십자가 하면 공동묘지에 세우는 거? 예. 그러니까 그 북한의 공동묘지 세우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우리가 전쟁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묘지들 보게 되면 뭐 십자가 같은 게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우리들의 그 이미지에는 그렇게 돼 있고
십자가 하면 너무 무서운 거?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우리가 인민학교 때 이제 교과서에 뭐 언더우드 선교사가 뭐 항해도 지방에서 뭐 목회할 때 뭐 이렇게 뭐 십자가 목걸이 걸고 그 어린 아이 이마에다가 사과 뭐 하나 주워 먹었다고 막 도족이라고 막 황산으로 막 불새기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리고 뭐 미신이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 기도한다는 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 떠놓고 비는 거 그런 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무식했어요. 근데 이제 북경에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외우시는 거예요. 막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그리고 무슨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그게 10절까지 있더라고요. 찬송가가. 그거를 막 울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아버지랑 내가 34년 동안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 할머니가 심양에서 저희를 만나니까 성경책 갖다 주시면서 별거 없다야. 옛날에는 뭐 서울 가면 그냥 예수 믿어라. 옛날에 북한은 예수 잘 믿을 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어서 못 살고 지금 남한은 예수 안 믿을 때 옛날에 못 살다가 지금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뭐 이러면서 뭐 우리 보고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 가족이 더러만 오고 더러 못 왔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괜히 왔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여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만 여기 와 있는 게 우리 가족들 시체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왔다. 그냥 거기서 같이 죽을 걸. 그냥 같이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서 같이 죽을 걸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만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저보고 기도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도할 줄 모르지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가족이 이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고 무슨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죠.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왜 이렇게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뭐 좋을 때만 가서 막 그러면 너무 이렇게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 우리 가족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면 너무 의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모르고 교회 나갔어요. 저희들이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저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우리 여기 타이틀이 내 모습 이대로죠. 그 교회 나갔는데 그 찬양이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잖아요. 근데 내 모습 이대로가 너무 내가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날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 소망이 그 찬양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좀 뭐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주일날마다 나가야 되고 계속 일하다가 주일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야 되고 막 하루 종일 교회가 있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99년 1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왜 하잖아요. 1월 달에는. 그래서 거기를 제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보수가 우리는 그때 차가 없으니까 교회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해주는데 여러 집을 돌아야 되니까 2시 반 정도에는 깨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30 며칠 되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막 몸이 둥둥 뜨는 것 같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엎드려 있다 보면 계속 자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잘 바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게 좋은데 기도도 못하고 자니까 너무 속상해서 어떻게 하면 안 잘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제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되게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막 그분을 따라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막 이렇게 막 말려가지고 바람개비처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어떡하냐. 나는 이제부터 미치기 시작했나 보다. 난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왜 제가 처음에 그 교회 갔는데 어떤 분이 막 방언을 하시는데 뭐 짜금이 하는 방언을 하시는데 아 너무 이상해요. 그렇겠죠. 막 정신병자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그 방언을 먼저 주셔요. 난 달란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같이 다니시는 권사님 보고 권사님 어떡해요. 나는 이상해졌어요. 막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 뭐 룰루랄라 막 이런 게 막 됐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 그거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사람도 못 받아서 얼마나 우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그러는 거여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재록 박사님 교회가 뭐 이단 교회 뭐 이런 게 막 나와가지고 방언도 뭐 이단이다 뭐 이런 막 말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속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인이었고 체험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너무 한심하니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한테 방언도 빨리 주셨고 또 그 후에 이제 제가 보험회사 다닐 때인데 공주에 있는 기도원에 이렇게 갈 일이 있었어요. 그 어느 전도사님이 저보고 가자고 그러실 때 제가 그냥 난 저기 보험 팔아야 되니까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 가면 누가 보험 하나 해줄지 아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또 세문학교에 다니신 권사님이 맨날 보험해 주시겠다 그랬는데요. 그분도 가신대요. 그래서 저분한테 가서 이번에 보험 하나 팔아야지. 그러고서 지금 아주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그 양재동에 있는 성서공회 앞에 모였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나오시다가 수도가 터진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나오다가 도로 돌아가셨대요. 난 저분한테 보험 팔려고 가는데 그분은 안 오시잖아요. 난 너무 속상했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따라갔는데 보험 하나도 못 팔았죠. 근데 떠나올 시간 돼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굴 있죠 산 밑에 거기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건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보험 팔러 갔다가 보험 못 팔으니까 기도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려고 그 혼자 들어가서 이제 엎드렸는데 선방망이 이만한 선방망이가 저를 꽝 하고 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뻥 했어요. 근데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아요. 그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서 산골 쫓겨가가지고 그 산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정말 커피 흘리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지만 대학 추천도 못 받아가지고 농약까지 먹고 자살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처지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입당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는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으로 이제는 모든 걸 좀 다 해결해야 되겠다. 북한도 최근에는 돈만 많으면 출시선물도 바꿀 수 있거든요. 문건 하는 사람들한테 돈 줘가지고 다 지우면 돼요. 근데 그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이제 그렇게 해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땡전 한 푼 못 가지고 핏덩어리 아들 하나 달랑 얻고 탈북했어요. 근데 탈북해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는 밥 굶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인간들이 계산하는 건 다 아메바 같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살면 안 된다. 난 우리 아이가 될 수 있으면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계산할 줄 모르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 계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깨닫고 나왔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뭐 보험 팔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닌데 여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나왔는데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또 신기한 거예요. 왜 성경은 두껍고 말씀도 많은데 왜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나? 야, 내가 너무 밥 먹고 사는 거 너무 걱정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5년 후에 제가 미국에 이제 갈 기회가 생겼는데요. 거기에서 깨달았어요. 북한은 식량난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햇볕 정책, 평화번영 정책 하면서 북한에 엄청나게 많이 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북한의 식량난은 식량이 쌀이 없어서 생기는 난이 아니고 그 북한의 식량난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말씀난이다. 네.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식품 영양학자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북한의 영양실조는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영혼의 실조지 그 영혼의 실조지 영양실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북한에 줘야 되는 게 쌀과 함께 꼭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고 쌀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말씀이고 그 땅에 먼저 실현이 돼야 되는 게 농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성경 공부반도 만들게 됐고 그때 만들면서 정말 북한에 앞으로 필요한 한 게 목사님들보다는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보다는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많이 육성이 돼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전반에 정말 말씀으로 하나하나 기초를 쌓아서 그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보다 더 축복을 하셔서 정말 우리 이 통일 한국이 정말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으뜸 가는 선진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아유 정말 아주 속이 후련한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전적.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마 많은 분들께서 원장님 얘기 듣고 더 많이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특별히 또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 중간에 다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탈북자들 직업훈련 교사들을 제가 처음에 이제 한 100명 정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향후에 북한에 이제 그 필요한 직업 강사가 몇십만 명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몇십만 명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그거는 많은 시간과 또 노력과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저희 그 탈북자 대학생들 또 위해서 또 저희 성경 공부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그 연구원은 그 지정기부금 단체로 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저희들한테 후원을 해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이 가능하죠. 예, 영수증도 가능하고 세금 아마 혜택이 좀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탈북자들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밥만 잘 먹고 뭐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은 결코 아니고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또 나중에 우리 통일 한국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탈북한 의미를 목숨을 걸고 탈북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니네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돼지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요. 네, 오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또 후원도 함께 있을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또 한 분의 꿈꾸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북한에서 어떻게 나왔으면 또 이곳에 와서 박사까지 되고 또 그 정말 용기 있는 여성상까지 받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자기를 개발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네,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계속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음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의 그 모토는 통일은 밥상에서부터거든요. 근데 그 밥상 위에는 사실 밥보다 먼저 올라가는 게 성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식사 전에 시작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밥은 개별적이지만 밥상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의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통일 밥상에 앉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또 성경 말씀 읽고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의 양식과 함께 또 육적인 양식을 이렇게 풍요롭게 즐길 수 있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